난 정말 수포자 안 됐으면 좋겠어. 수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수시 포기하지 마시고 올리죠. 자, 어떻게 올리냐? 정말 학생이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되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행 김현자입니다. 자, 오늘은 고1의 슬기로운 2학기 생활.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나 마찬가지죠. 자, 고1은 우리 당면 과제가 내신 등급 올리는 거죠. 고1이 슬기로운 생활 하려면 우리가 지난 학기 때 받은 내신 등급보다 최하 한 등급을 올리자. 자, 제가 오늘 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 누적 퍼센트입니다. 1등급은 시험 제일 잘 보내서부터 몇 퍼센트로 끝냐면은 4%, 2등급은 11%, 3등급은 25%, 4등급은 40%, 5등급은 60%, 6등급은 77%, 7등급은 89%입니다. 자, 1학기 때 어떻게 보니까 뭐 공부를 좀 안 했어요? 아니면 소홀히 했어요? 시험 좀 못 봤어요? 그래서 등급이 좀 안 좋은 학생도 있고, 나 중학교 때는 맨날 100점만 맞아서 1등급 자신 있었는데 등급이 생각보다 좀 안 나왔네 해서 2등급 또는 3등급을 받은 학생도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 내신 등급은 대학을 가는 대학 입학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학은요, 상하고 수원, 수투, 미적이 크게 분리가 안 돼요. 그리고 상하가 잘 다져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원, 수투 문제풀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내신 등급이 잘 안 나왔다고 해서 나는 수시 안 갈래, 수시 포기할래, 수능 공부로만 해서 나는 정시로 갈래 라고 정한 학생도 마음을 바꾸십시오. 저는요, 어떤 학생도 많이 봤냐면 1학년 때 내신 등급이 많이 안 나왔는데도요, 나중에 수시로도 좋은 대학 가는 학생들 많이 봤습니다. 자, 수시 포기하지 마시고 올리죠. 자, 어떻게 올리냐? 자, 1학기 때 7등급, 6등급을 받았어요. 이렇게 받으면 대부분 수학을 포기하려고 그래요. 학생들 학교 가서 보면 1학기 때보다 수학을 포기한 애들이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러니 깔아주는 애들이 1학기 때보다 훨씬 많아져요. 조금 하면 등급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1학기 때 7등급, 6등급 받았어요. 몇 등급까지 받을 수 있냐면 4등급까지 받을 수 있어요. 1학기 때 4등급, 5등급을 받으면 이번에 3등급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자, 3등급 받은 학생 2등급 받을 수 있고요. 2등급 받은 학생, 솔직히 2등급 받은 학생 자신 있게, 야, 넌 1등급 받았어. 솔직히 그 말에 자신은 없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유지해도 다행일 수도 있어요. 2등급 받은 학생은 1등급 또는 2등급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내신 등급을 올릴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 제 경험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내신 등급 올리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발 학생들이 영상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께 영상을 보시면 이 영상을요, 학생들한테 좀 보게 해주세요. 이 영상이 10분 더 넣으니까 집중해서 학생들 한번 많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등급을 목표를 하면은 정말 학생이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어떻게 했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7등급 받은 학생이에요. 이번 목표는 4등급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A4 용지에 프린트를 해갖고 학생한테 줘요. 집에 가서 붙이라고 그래요. 어디다 붙이냐면 책상 앞에 붙이라고 그래요. 책상 앞에 딱 앉아있으면 뭐가 보여요? 2번 2학기 내신 목표 4등급 이게 딱 보이잖아요. 자꾸 뭐가 되냐면 세뇌가 돼요. 그러면서 그 밑에 형주야, 넌 할 수 있어, 그런 멘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노력을 해야 돼요. 수학은요, 수능 등급 상대적으로 올리기 쉽지만 내신 등급은 어렵습니다. 학생이 정말 책상에 딱 붙여놓고 그래, 나는 이렇게 올릴 수 있어. 근데 저번 1학기 때서 공부했던 방법으로 해서는 등급 절대로 안 오르죠. 예전 했던 방법을 많이 바꿔서 타이트한 방법을 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등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1학기 때 받은 등급이 현재 학생 수준이에요. 등급 제일 올리기 쉬운 등급이 여기죠. 실제로는요, 많이 올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손이 제일 많이 가요. 예전에 개념을 안 배운 학생도 있고 개념을 배워도 하나도 모르는 학생이 있고 어떻게 문제 풀고 어떻게 시험을 보고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좀만 다져주면은 정말 보람이 된 학생층이에요. 여기 까딱 잘못하면 수학 놓습니다. 난 정말 수포자 안 됐으면 좋겠어. 수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어떻게 하냐? 개념 공부해야 됩니다. 개념서 같은 거 정성이 있지만은요, 거기 갖고 매진하면 안 되고 이제 유형 문제풀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기출 문제를 다뤄줘야 돼요. 일단은요,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를 아예 제시를 안 해주면요, 학교 시험 보러 갔을 때 너무 어렵구나 그러면서 쉬워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풀게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면 고쟁이 원스텝, 투스텝 문제를 풀게 해주셔야 돼요. 물론 어렵습니다. 투스텝 문제요. 너무 어려워하면 투스텝에서 학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온 유형 문제만 발췌를 해서 풀기에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3스텝 아예 건들지 마세요. 3스텝 버리셔도 되세요. 학교 기출문제 꼭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학교 기출문제가 아니라 근방에 있는 학교, 학교 기출문제는 풀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학기 때 4, 5등급 받은 학생은 3등급입니다. 23% 안에 들어야 돼요. 나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나 내 친구도 열심히 해요. 걔들보다 더 잘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쟁이 다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시험에서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는 다 기출문제입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기출문제 다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학교 부교재 또는 프린트가 있어요. 학교에서 주시는 부교재 철저하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풀어야 돼요. 풀어갖고서는 능사는 아닌 거죠. 제대로 풀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자꾸 반복해서 풀어야 돼요. 오답이 안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학교 이거 프린트 갖고 와서 모르는 거 질문하고 풀게끔 해서는 안 돼요. 뭘 해야 되냐면요, 항상 시험을 봐야 돼요. 저는 예전에 강의 정말 많이 할 때는 테스트 문제를 최하 5개를 만들어서 다 풀었어? 질문할 거 없어? 그래? 질문 이거 그래 모르는 거 다시 공부해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제 시험 본다 줘요. 다 안 맞아요. 그러면 틀린 거, 자 다시 공부 언제까지 시켰냐면요, 다 말 때까지 못 가요. 만약에 책을 풀었어요, 프린트를 풀었어요, 푼 거 갖고 만족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보는데, 자 1등급 2등급 나누려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천천히 풀면 될까요? 아니에요.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보더라도 빨리 풀면서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시켜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시험 보는 요령을 모르는 학생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학생 있어요. 문제 푸는데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 4번 풀고 그 다음 5번 막혔어요. 안 풀려요. 어려워요. 그러면 풀다가 다른 문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간 학생이 있어요. 이거 다 풀 때까지. 그러다 보면 20분, 30분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 다 놓치고 반도 못 푸는 거죠. 그 막 허겁지겁 막 OMR 마킹 해갖고서는 죽을 쓰는 거죠. 그런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특히 시험 볼 때만 당황을 하고. 그래고 시간 재놓고 모의고사식으로 내신 시험을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문제 푸는 순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시험지가 있으면 이렇게 쭉 봐야 돼요. 일단요. 안 보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쓱 봐야 돼요. 자, 푸는 순서 모두 4단계입니다. 첫 번째 뭐요? 쉬운 객관식 문제. 자, 두 번째 쉬운 서답형 문제. 세 번째 어려운 객관식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려운 서답형 문제. 자, 수능 문제는요, 난이도별로 배점이 달라요. 내신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라고 배점을 더 많이 주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배점 점수 가지고서는 난이도를 볼 수가 없어요. 자, 어려운 문제를 판단하려면 평소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일단 봐야 돼요. 아, 그래서 이건 어렵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쓱 봐야 돼요. 문제 유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객관식 서답형, 그 다음에 난이도를 쉬운 거, 어려운 거 이렇게 나눴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쉬운 객관식, 쉬운 서답형, 어려운 객관식, 어려운 서답형. 어려운 문제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쉬운 문제를 빨리 풀어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좀 둬야 돼요. 그리고 검토하는 시간도 솔직히 조금 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푸는 연습을 시험장 가서 안 돼요. 평소에 해야 돼요. 평소에. 자, 평소에는 저희가 몇 분에 연습시키냐면요, 더 타이트하게 시켜요. 50분을 안 주고요, 40분 줘요. 굉장히 빠르게 푸는 연습을 시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책 공부할 때 반복해서 많이 풀어야 되는 거죠. 수학 문제는 기출문제도 그렇고요, 학교 시험 문제도 이 바운더리를 크게 벗어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센스하게 있는 문제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시험 문제가 적중이 되는 문제지만 고쟁이 책이거든요. 그 다음에 학교 기출문제, 실제로 기출문제예요. 학교에서 나온 기출문제예요. 내가 다니는 학교에 근처에 있는 학교에 최하 15개 학교는 다 풀어봐야 돼요. 그럼 학교 시험 봤을 때 이 문제를 벗어나서 나오진 않아요. 네, 이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등급이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죠. 등급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런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걸 노력 안 하고 제가 그냥 빈말로 공부를 그냥 하면 이렇게 등급이 올라갑니다. 절대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전이 있어야 되고 시험 보는 요령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목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목표를 잡으려면 이렇게 높게 안 잡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께서 목표를 잡으셔서 책상 앞에 딱 해주고 용기를 주세요. 할 수 있다 해가지고서는 많은 학생들이 등급이 올라가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슬기로운 고1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수학인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